2019년 2월 19일 화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오늘도 일면으로 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닌 채무자 원금도 70%까지 탕감해주라는 정부, 요런 헤드라인인데요.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만 70세 이상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빚의 최대 95%를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도 채무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금의 최대 70%가 감면된다. 기사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기사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그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자 등, 이른바 취약계층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빚의 최대 맥시멈 95%까지 탕감을 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도 채무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금의 최대 70%까지 탕감해주기로 했다. 누가?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 이거죠. 18일 날. 미쳤구나, 미쳤어. 그냥 또 퍼주는구나. 미쳤어. 일단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지요.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그 총 4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맞춤식으로 아주 친절하게 그냥 맞춤식으로 채무조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자에 한해서다. 그래서 총 4단계로 나눴다고 그랬는데요. 1단계 보겠습니다. 1단계는 연체가 아직 시작도 안 됐어. 연체 시작 전부터 연체 30일까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자는 이렇게 처리를 하겠답니다. 6개월 동안에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 상환은 미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했는데 6개월이 다 됐어.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 이때부터는 또 뭐 심사를 하고 조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역시 이 인간은 여전히 상환이 어렵겠구만. 이렇게 판단이 들면 최대 10년간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어.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단 조건이 있대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업, 즉 잘렸다거나 무급 휴직중을 당했다거나 폐업, 이런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고 하네요.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 2단계는 연체 90일입니다. 즉 3개월, 연체 90일부터 그 채무 상각하기 직전, 요게 2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일단 그 채무 상각이란 말이 나는데 이거 회계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상각이 뭐냐면 금융사가, 즉 돈을 빌려준 금융사가 내가 빌려준 돈을 받기가 어렵겠구나,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갖고 회계 장부에다가 그냥 손실로 처리해버리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돈 떼먹혔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돈 날렸다 이렇게. 그걸 상각한다고 합니다. 회계 용어상. 그래서 이 금융기관들은, 기관들은 평균적으로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상각 처리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요 2단계에 해당되는 인간은 이자를 면제, 즉 이자 안 받겠다. 그리고 원금의 최대 맥시멈 30%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단계 3단계는 채무 상각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후에 해당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채무 원금의 최대 맥시멈 70%까지 감면을 해주고 이자까지도 면제, 즉 안 받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고 마지막 4단계, 이거는 이제
상환이 불가능한 단계, 즉 상환 불능 단계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방법을 써도 도저히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단계부터 총 4단계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예. 저는 이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네요. 예. 미쳤구나, 미쳤어, 그냥. 예.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즉, 채무자분들은 또 이렇게 외치겠죠?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그 취약 계층에 속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라도 뭐 이런 정책이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속하지 않는 일반인 분들한테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뭐랄까 조금 좀 그렇다 이겁니다.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분명 이제 파급 효과 뭐 또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안 그래도 기사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랄 해저드가 우려가 된다. 도덕적 해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채무자분들께서 야 이건 무조건 그냥 안 갚고 버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안 갚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사들이 이런 식으로 다 감면을 해주면 뭐 금융사들이 부실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목소리가 있냐? 기존 정책의 그 포퓰리즘 정책 이미 많이 했는데 이 포퓰리즘 정책에다가 여기 하나 더 추가요 이런 꼴이구나. 그래서 그동안 이 정부가 벌인 포퓰리즘 금융 정책 몇 가지 신문에 지금 예시가 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7월에는 뭐 카드 우대 수수료 받는 영세 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시켜라 이런 거로 했었고 그다음에 뭐 11월 달에는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 발표하고 2018년 1월에는 은행 연체 가산금리를 내리란 말이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하지 마 올리지 마 이렇게 또 정부에서 요구를 했고 우대 카드 수수료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 또 했죠. 넓히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예정된 게 올해 2019년 1월, 예정이 아니구나. 지나갔구나. 1월이니까 이미. 그 얼마 전이네요. 새 코픽스를 도입해서 은행의 대출 금리를 내리란 말이야. 이렇게 갖고 요거를 발표했는데 실제 시행하는 거는 올해 7월 달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이렇게 신문에 떡하니 나와 있네요. 근데 저는 이거 참 보면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럼 정부에서 왜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계속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런 정책을 내놓나. 저는 총선을 의식한 게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끝으로 나의 올해 예상. 첫 번째는 이제 회생 법원이 이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미어 터질 겁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그 말은 뭐예요? 파산자들을 속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M&A, 인수합병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올해. 그 다음에 보험 해지 건수가 또 급증을 할 것.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활이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보험부터 해지하잖아요. 아니면 뭐 약관 대출을 받는다든가. 그런 거죠.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급증을 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예상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조선일보, 제가 뭐 썩 좋아하진 않는데 그 조선일보 2019년 2월 14일 목요일자 1면에 사진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실려 있습니다. 헤드라인이 이거예요. 회사 갔다 올게. 집구석을 나선 아빠는 이 줄에 서 있다. 이런 헤드라인이고요. 사진이 떡하니 실렸는데 이 줄이 어떤 줄이냐? 마포구 서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4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진이 여기서 이제 실업급여 관련 교육받기 위해서 모인 실직자 200여 분이 출석 체크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그런 사진이 실렸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사
취약계층이 아닌 채무자 원금을 탕감해주라는 정보 관련 기사를 털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같은 일면인데요. 정부, 북한의 현물 지급, 금강산 관광 제한,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D-8일, 정부가 현물 납부 방식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한미 워킹그룹 실무협의체, 이것을 통해 미국과의 조율도 마쳤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오는 27일, 28일 열릴 예정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금강산 관광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과 연계해서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도 지금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예.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만약에 글쎄요, 관광이 재개가 되면, 저도 좋습니다. 저도 참 그러길 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그렇게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된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첫 번째 방식은 운영사, 그 현대아산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 예를 들면 식량, 의약품, 치약, 이런 생필품, 그런 것 등을 직접 물품으로 직접 돈 대신에 지급을 하는 방식이 하나 있다. 그게 첫 번째 방식. 왜 돈으로 안 주고 왜 이렇게 하냐. 현물로 주면은 그 UN 안전보장 이사회, 줄여서 UN 안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UN 안보리가 지금 대북 제재를 촘촘하게 걸어놨잖아요. 이 대북 제재하고 또 이와는 별개로 미국이 또 독자적으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또 걸어놨잖아요. 이런 제재들을 모두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현물로 주면. 왜 이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참고로 아니 UN 안보리는 어떤 대북 제재를 해놨길래 이래? 하고 제가 좀 봤습니다. 봤더니 일단 북한에다가 어떤 명목으로든 현금을 주는 것을 일절 금지시켜놨습니다. 예, 돈줄을 끊어놓은 거죠. 예, 그리고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합작해서 회사를 만드는 것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특정 물품, 예를 들면 전자제품, 스마트폰, 냉장고 이런 것들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도 일절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현물로 만약에 대신 주면은 요런 걸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좀 의견이 지배적인가 봐요. 전문가들 사이에. 그래서 요런 방식의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또 다른 방식은 이제 에스크로 계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스크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제3자 명의의 계좌에다가, 그게 이제 에스크로 계좌죠. 그러니까 북한 명의의 계좌가 아니고, 제3자, 북한에 해당되지 않는 나라의 어떤 제3자 명의의 그 계좌, 여기다가 이제 돈을 미리 다 넣어놓고, 북한이 이제 하는 걸 봐서 조금씩 현금으로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북한이 하는 걸 본다는 건 뭐예요? 비핵화, 이행 정도를 보겠다는 거죠. 비핵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약속한 걸 얼마나 지키고 있나, 이런 걸 좀 봐가면서, 지키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 또 얼마 현금 일부 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렇게 하려면 아마도 그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의 동의가 필요할 겁니다. 예. 이것도 일종의 현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에스크로 계좌라고는 하지만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제 생각엔. 그리고 여기서 잠깐, 그런데 말입니다. 금강산 관광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1998년 11월에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러다가 한 10년 후, 즉 2008년도에 이게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관광객이었던 박모 씨가 계신데요. 참 이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분이 그 북한군이 아마 이 총을 쐈나 봐요. 그래갖고
돌아가셨죠. 아마 이분이 그 총격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때부터 중단이 됐고 이후에 북한은 현대아산의 자산을 다 동결시켜 놓은 상태일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 얘기가 지금 하나 나왔고 두 번째로 또 기사에 언급되는 내용이 개성공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이것도 지금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재가동하는 게 또 이번 2차 북미 회담에서 이게 안건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뭔가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줄까? 그러면 뭐 여기 기사상으로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에스크로 계좌를 그렇게 활용해서 현금을 이렇게 북한에다 지급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북한 근로자 협의회 가칭이래요. 이런 단체가 있나 봐요. 여기다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 두 가지 안이 지금 뭐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그러니까 그거의 핵심은 이 기사의 핵심은 지금 D-8일 남은 2차 미북 정상회담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이 됐죠. 거기서 북한이 비핵화안을 내놓고 약속을 하면 미국도 거기에 대한 뭔가 대가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상을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줄 거냐 그것은 이 금강산을 관광을 다시 재개하는 걸 허락해주고 개성공단도 재가동하는 걸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이번 회담 때. 근데 그건 뭐 두고 봐야죠. 뭐 저는 사실 뭐 북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입장이고요. 지켜봐야죠, 뭐. 근데 가장 제 생각에는요, 그래도 이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이런 금강산 관광 재개건이 됐건, 개성공단 재가동건이 됐건, 이게 다 실현이 되려면, 즉, 이루어지려면, 이번 2차 북미 회담 때,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미국이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 협력을 다시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 를 가질 것이며 또 어떤 방안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책으로 내놓을 것인가 그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 개성공단 재가동건에 대해서 이번 북미 회담 때 미국이 일절 언급을 만약에 전혀 언급조차 안 한다 그러면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를 언급할 확률이 좀 높은 편이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기사에서 말하는 게. 그리고 이제 끝으로 결론적으로 나의 생각.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왠지 자꾸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또 두 번째로 북미 회담 한다고는 하는데 왠지 생색은 트럼프 아저씨가 다 내고 그다음에 실속은 북한이 다 챙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한국경제신문 털기는 마치겠습니다.